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오늘 아침도 저희는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할 텐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박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멘토님이 출연 안 하시는 날에도 계속해서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의 전략 받아가시려면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두 가지 오늘도 열어두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다음 방법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동일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전송해 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답장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 택해서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도 덩달아 개선됐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을 주도하던 저PBR 업종의 상승이 재개됐고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2차 전지 밸류체인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양지수 3거래일 만에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에 코스피는 1.3% 강하게 오르며 다시 2,600선 위에서 종가를 기록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만 팔면서 0.6% 상승한 811.92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 관련해 계속해서 신중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기업들의 호실적에 주목하며 간밤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일제히 플러스로 마쳤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자동차 회사 포드의 주가도 6% 넘게 올랐습니다. S&P 500은 5,000선을 목전에 두면서 다우산업지수와 더불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새롭게 썼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 중 수익률 높은 10개 종목 위주로 오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1월 10일에 알려주셨던 바이넥스 그 포착 공약 당일에도 굉장히 강한 급등세가 나왔지만 어제 종가 기준 여전히 10% 넘는 수익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카페24 여전히 61%, 크래프톤 32%,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도 23% 넘는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이 불주사 따끔하게 맞은 종목들 알려주면서 시장과 지수와 상관없이 개별 종목들의 매수세가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상신 브레이크와 대봉 LS 저희 2월 종목들 리뷰 들어보고요. 연휴 앞두고 명절 보너스 챙길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밀키트 포장해 두셨다고 하니까 이 얘기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정말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4일간의 긴 연휴를 지내게 될 테고 오늘 또 마지막 거래일 아침이 밝았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시장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좀 바닥을 딛고 반등의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저희는 또 명절 전 보너스 떡값 챙길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민수림 멘토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과 오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명절 연휴 보내기 전 어떻게 명절 인사도 한번 같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번 2월달 시장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2월 시장 그리고 3월 시장 올해도 우수대 통한 이런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성공적인 투자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멘토님이 일주일에 3번씩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죠. 오늘도 이 종목들의 불주사 효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멘토님과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자 오늘 목요일장 마지막까지 힘내볼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멘토님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입장 방법은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한 무료 방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무료 방송 시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운수대통 윤수림 7글자 검색하셔도 되고요. 혹은 유튜브에 팍스탁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 놓으신다면 저희 팍스탁 멘토님들의 라이브 방송 그리고 방송 다시 보기까지 할 수 있다는 점 이 방법 참고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 윤수림 멘토님과 시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밀키트 종목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 분석까지 쭉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시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우리 시장도 코스피 2600선, 코스닥 800선 지지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좀 훨씬 좋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 이제 또 아마존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고 하던데 네.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좀 오늘 전략도 좋고 설 지나고 와서는 어떤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시장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미증시 대비 이제 국내 증시는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미증시가 3대 지수가 거의 역사적인 고점을 또 한 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도 이런 매수세가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국내 시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볼 때. 뭘까요? 지금 미증시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네. 대체적으로 기술주들 중에서도 성장 동력이 AI 산업에 국한이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 흐름을 잘 이끌어내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메타나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 지난주 한 20% 정도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 AI 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GPU라든지 네. 이런 산업들이 주 상위 종목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반면 하지만 대한민국 증시는 AI가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증시가 좀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이런 좀 의지를 표출하는 기업들과 그리고 AI 산업이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이 주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봤을 때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국내 증시에는 조금 부진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미증시와 국내 증시 좀 차이점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더 시장을 넓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 지금 대한민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긍정적인 상승 분위기라기보단 미증시에 국한되는 이런 글로벌한 자금 중 지금
미국 증시에 돈이 몰렸다.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내용들 중에서도 국내 증시에 이런 밸류 체인이 엮여 있는 종목들, 네. 예를 들어 이 GPU의 상승과 함께 뭐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 뭐 혹은 전일 TSMC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네. 증시에도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삼성전자, 그에 따른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런 포인트들과 이런 선제적인 매수세가 오늘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 리스크를 다 이렇게 지금 뭐 부정하고 지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매수세가 오늘 또 유입이 되는지 이 여부들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런 뭐 움직임을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증시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들도 계속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의 당분간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여기까지 분석 대응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뭐 너무나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새로 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근접을 해 있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미증시에서 좀 가장 좋았던 쪽이 AI 관련된 성장주들의 흐름인 것 같은데 국내 증시가 지금은 저 PBR 업종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들이 잠깐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오늘도 연휴를 앞둔 만큼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한번 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장중에도 멘토님과 소통하면서 시장 분위기 따라서 달라지는 흐름들에 빠르게 발맞추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멘토님 얘기 귀 기울여 보시고 방송 끝나고 나서는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소통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 미리 알려주셨던 우리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먼저 점검을 해보면서 리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불주사 맞은 종목들 저희가 주사바늘 효과가 굉장히 따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들 뭐 당일에 목표가 가고 다음날 2차 목표가 가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멘토님 연휴 보내러 가시기 전 최근에 알려드린 종목들 AS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살펴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단에 있는 2월 6일 대봉 LS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에 이 종목 얘기를 하면서 자, 명절 앞두고 너무나 적절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네. 얘기를 전해주셨었는데 우선은 이 대봉 LS 지금 2거래일 정도밖에 지나지가 않았죠. 네. 당일에 뭐 한 1% 정도 상승하고 조금 그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던데 대봉 LS 다시 한번 저희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대봉 LS 최근에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해왔던 종목이었죠. 자, 연휴를 앞두고 어찌 보면 비만 치료제라는 하나의 이런 모멘텀이 지금 대봉 LS의 불주사와 굉장히 또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 이 대봉 LS의 전략을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대봉 LS입니다. 대봉 LS의 일봉 차트, 일봉 차트에서 이번 주 월요일 불주사 캔들이 발생이 된 부분 이후 바로 화요일 밀키트 종목으로 이 연휴 이전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 한 번씩 떠오를 때가 됐다. 이렇게 선별을 도와드렸는데 자, 이 거래일 동안 생각보다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대봉 LS 화요일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한 이후 이 불주사 캔들의 발생에 들어온 매수세가 분명 한 번은 이런 상승 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여력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대봉 LS의 가장 이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바닥권에서 현재 박스권을 그리는 이제 저항대와 이제 지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에서 나온 불주사 캔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보더라도 이 종목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 거래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대략적으로 한 3%에서 2% 정도 왔다 갔다 계속하는 모습들이 보여줬죠. 네네. 지금 매수가 대비 한 2% 정도, 2.5% 정도 이렇게 밀려난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서 들어온 매수세와 그리고 이 발생된 거래량이 이탈한 흔적이 있느냐? 자, 이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네. 들어온 물량 쥐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분명히 이 불주사 캔들이 굉장히 큰
불주사 캔들은 아니지만 그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이후 바닥권에서 돌려나가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직까지 이탈한 물량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손절가로 제시해드렸던 9,000원대, 9,000원대, 8,900원대 구간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지가 나왔던 8,500원 구간까지도 뭐 충분히 종목들이 지금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일시적인 변동성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네.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9,000원대 구간을 이탈을 하고 8,900원대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충분히 대봉 LS의 주가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른 증거로 그러면 이 불주사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불주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반짝 불주사도 있나요? 네,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이런 시세의 흐름이 아닐까, 네. 지나가는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과거 이전의 불주사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 이전에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 불주사 캔들이 정확하게 모든 불주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전부 불주사 캔들이 아니다. 자, 그쵸. 바로 이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이 거래량의 이탈한 흔적, 혹은 이 거래량이 살아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불주사 캔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 불주사 캔들이 150만 주 이상의 이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고 평균적으로 하루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씩 올라왔어요. 네. 이 움직임은 지금 이 단봉상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충분히 이 에너지는 주가의 에너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구간에서 오늘 뭐 코스닥 시장, 뭐 코스피 시장 지금 뭐 들어올 만한 매수세가 시작이 많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만큼 분명히 불주사 캔들이 나타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최근 들어서 불주사 캔들이 들어오고 바닥권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흘러가던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9,750원 구간이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고 2차 목표가는 현재 1,200원 구간, 그리고 1,500원 구간, 그리고 11,000원대 구간까지도 조심스럽게 목표가를 상향을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만큼 바닥권에서 발생한 이 불주사 캔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보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앞서 들어온 거래량이, 앞서 들어온 이 상승 탄력이 아직까지 꺼지고 있지 않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덩치가 작더라도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의 에너지는 살아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대봉 LS는 중간 점검을 마쳐보도록 하고 네. 잠시 후에 이런 대봉 LS와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패턴들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이끌어내는 종목들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2월 6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소개해 주셨던 대봉 LS 중간 점검 먼저 짚어봤습니다. 자, 우선 아직 들어온 매수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또 바닥권에서 돌려나가고 있는 안정적 자리고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라인 잘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유해 가신다면은 이 종목도 주사바늘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살펴봐야겠죠, 멘토님.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알려주셨던 상신브레이크입니다. 네. 자, 상신브레이크 브레이크 밟지 않고 엑셀 밟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당일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1차 목표가 근접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올라왔었고, 화요일에 사실 리뷰 한번 짚어주실 때 주봉상 불주사 캔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우리 상신브레이크도 어제장에서 또 다시 좀 상승 흐름 이어진 만큼 중간 점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상신 브레이크의 이 자세한 리뷰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신 브레이크가 최근 들어서 제가 이 패턴, 이 대봉 LS의 패턴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서 들어온 거래량이 죽지 않고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의 위치를 좀 버텨주는 그런 종목들의 패턴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단봉상의 몇 거래일 동안에 좀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자리를 지켜주고 큰 폭의 물량 이탈이 네. 없다라는 건 분명히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상신 브레이크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앞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던 날짜가 바로 이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캔들을 보고 불주사 캔들이 이렇게 발생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750만 주, 300억 정도 규모의 거래 대금을 한번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상신 브레이크가 대략적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부근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현재 상신 브레이크의 거래 대금,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은 대략적으로 300억, 30% 정도 유입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들어온 거래량이 30%, 시가총액 대비 30%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는데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나갈 것인가? 저는 못 나갈 아니라고 것 봅니다.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쉽게 나갈 수가 없죠. 네, 사실 이렇게 들어온 물량들이 정말 이 단순하게 적은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물량을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패턴들이 보여지거나 혹은 이 물량이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 조정을 거치고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상신 브레이크를 봤을 때 이 들어온 거래량을 우리는 따라가 보자. 이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을 따라가 보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다음 날, 지금 2월 2일 금요일이었죠. 바로 다음 날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했는데 지금 3거래일 동안 그리고 한 4거래일 동안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전일 장중 3,970원 구간 조금 아쉽게 3,930원까지 3,930원 구간까지 한 목표가까지 한 40원 정도 남겨두고 그러니까요.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드릴 만한 포인트 중 하나는 현재부터 거래량은 계속해서 이전 대비해서 우리가 한눈에 봐도 최근 거래량이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자, 똑같은 캔들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4거래일 동안의 캔들과 과거 이전의 단봉의 조정의 캔들과는 이 색깔 자체와 성격 자체가 다른 캔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전 대비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 자체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때부터 이 불주사를 계기로 이 종목은 턴 어라운드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구간에서 뭐 지금 뭐 섹터적인 부분들, 테마적인 부분들 다 빼고 보더라도 분명히 이 불주사 캔들을 하나가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하나의 캔들을 계기로 분명히 이 주가는 살아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1차 목표가로 바라보는 구간인 3,970원 구간을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고 지금 구간에서 아주 만일 상신 브레이크가 다시 한번 대장주의 패턴으로 이 불주사가 맞은 이후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상신 브레이크는 여기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2월 2일에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상신 브레이크에 대한 점검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정말 역대급 주사 바늘이 포착이 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좀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불주사 캔들 2월 1일에 지난주 목요일 불주사 캔들을 기준으로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그런데 저희가 또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너무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앞으로의 추가 상승 모멘텀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유지하는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과 오늘 두 종목 리뷰까지 이어서 들어봤고 본격적으로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장중 흐름 계속해서 멘토님과 실시간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이번 주의 마지막 기회고 오늘 놓치시면 또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긴 시간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빠르게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하루 시장에서도 또 수익 채워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자막에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거나 혹은 스마트폰 카메라 지금 켜신 다음에 우측 하단 QR코드 직접 가져다 대보신다면 오픈 채팅방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멘토님 가져오시는 종목들 불주사 캔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멘토님 실체 없는 종목들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실체 풍부한 종목들을 명절 좀 떡값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복주머니가 아닌 밀키트에 담아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종목명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사실 그 코스피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참 엔지니어링도 있는데 저희가 네. 오늘 주목할 거는 TOP죠. 네. 네, 사실 탑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상을 보고 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우선은 이름이 좀 이렇게 들었을 때는 너무나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우선 이 탑 엔지니어링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 얘기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탑 엔지니어링.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은 바로 이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탑 엔지니어링은 어떤 마법과 어떤 불주사 캔들을 담고 있는 종목인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탑 엔지니어링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그리고 이 검사 장비들이 지금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양하게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애플카 관련주, 애플카 모멘텀과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자, 그 그래요? 부분들에 네. 이 탑 엔지니어링이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최근에 지금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최근에 피론티어 같은 종목들, 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과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쵸. 네, 본격적으로 이제 애플에서 애플카 개발이 좀 착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뭘 하긴 하고 있었나 봐요. 네, 이제는 사실 애플이 지금 다양한 산업으로 조금 확대를 하고 있죠. 단순하게 휴대폰뿐만 아니라 그쵸. 이제는 하드웨어 제품들 이제 XR이라든지 그리고 애플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사를 가리지 않고 하드웨어사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체적인 제품을 생산을 한다. 맞아요. 이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정확하게 애플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애플의 지금 뭐 당연히 우리 애플카 하면은 생각이 나는 게 딱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양하게 자율주행 뭐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전부 다 연동이 되는 형태의 이런 자동차다. 네. 또 굉장히 또 디자인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그쵸.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디자인은 정말 역시 애플이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고로 이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샘플 이미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네. 그런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성능이겠죠. 사실 뭐 디자인만 보고 뭐 자동차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의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자동차는 안전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서 안정성 그리고 편의성 네.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안정성과 편의성을 모두 다 늘릴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어떻게 해서 늘릴 수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결국에 자율주행은 카메라가 많이 들어갈수록 인간의 눈의 역할과 네. 인간의 판단을 대신해 줄수록 얼마나 더 똑똑하게 많이 대신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차별화가 나눠진다. 차별화가 네. 갈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딱 애플카를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애플카 관련주로 엮여 나왔죠. 자, 여기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의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카메라의 검사와 이 카메라가 불량률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해줄 것인가? 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자,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제가 이 동사의 이 카메라 모듈 테스터 장비들을 한번 이렇게 캡처해 왔어요. 네. 자, 이 부분들을 보게 되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종류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카메라 모듈의 역할이 다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인데 대부분 이 카메라 모듈 하면 우리가 이미지 센싱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미지를 판독하고 이 이미지가 제대로 된 게 맞나?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기능을 흔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이 화면이 흔들려도 찍히나? 잘 네. 사진이 잘 검출이 되나? 그쵸. 하고 이제 볼 수 있는 장비들.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에 이물질이, 파티클이 꼈느냐, 안 꼈느냐를 판독을 해주는 장비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정말로 불량률이 있는지 혹은 이런 이물질이 묻어도 잘 판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테스트해주는 장비들 네. 대체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자율주행 이런 쪽에 필수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갖춰야 되는 필요한 검사 장비들은 전부 탑 엔지니어링이 이런 테스터 장비들을 네.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들만 보더라도 정말 이 카메라 모듈 관련 사업에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의 이 테스터 장비들이 꼭 필요하겠구나. 그렇네요. 이런 내용들과 함께 실제로 파워로직스라는 지금 모 회사가 네. 지금 이 카메라 모듈을 자체적으로 좀 생산을 하고 좀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연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을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사업에서는 너무 유리한 입지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과 지금 애플과 관련된 모멘텀도 지금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기업을 왜 오늘 꼭 지켜봐야 되느냐? 자, 바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봐야 드렸을 때 되는 이유. 바로 오늘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다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게 포착이 됐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항상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바로 전이 이 불주사 캔들이 포착이 되었다. 매수가 또 들어왔나 봐요. 그렇죠. 강력하게. 네. 숨길 수 없는 흔적을 또 만들어냈다. 자, 이 탑 엔지니어링의 합 차트를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되시면 누가 봐도 전일 따끈따끈한 불주사가 네. 캔들이 차트에 바로 나타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어제가 아니라 앞서 리뷰 들었던 상신 브레이크처럼 주사바늘 굉장히 따끔해 보입니다. 네, 윗꼬리, 아랫꼬리. 자, 이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 누가 봐도 이런 뚜렷한 불주사가 전일 바로 탑 엔지니어링에 나타났다. 자,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불주사 캔들의 모양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아니죠. 이야기를 드렸죠. 네, 여기서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한 흔적을 어느 정도 남겼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180만 주 정도 180만 주 정도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좀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을 180만 주를 남기고 거래대금은 현재 180만 주 곱하기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한 6,500원 정도로 추산해 본다라고 하면 네.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좀 몰려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탑 엔지니어링에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10% 정도의 거래대금이 발생한 시가총액 대비 10% 정도의 거래대금이 발생한 이 불주사 캔들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다는 건 최근 들어서 조용하게 움직이던 탑 엔지니어링이 한 번 더 주가에 활기를 불어일으킬 만한 충분한 불주사 캔들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이 탑 엔지니어링의 네. 이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탑 엔지니어링 여기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탑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네. 자,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네, 연휴가 이제 연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을 금요일 지금이 아니라 목요일에? 연휴를 앞두고 지금 진입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들과 그리고 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개인적인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에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미증시는 또 열리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런 분들의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노란톡방에 네. 입장을 해주시는 분들은 오늘은 이 탑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이 모든 투자에 대해서 고민거리는 온스테통 유수림 멘토가 이렇게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네. 최대한 이 불안감을 없이 온스테통 유수림 멘토와 함께 하시면 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네. 좀 마음 편한 그런 투자에 좀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토님께 물어보살. 네, 뭐든지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윤슬 멘토님이 시청자분들 위한 설 선물로 이런 부분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연휴 앞두고 마지막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 어떤 질문이든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지금 방송 시간 20분도 남지 않았거든요.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선은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 탑 엔지니어링 기업 분석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CD, OLED,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회사 파워로직스에 이미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도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애플카의 얘기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이런 카메라 모듈
ECU 검사 장비 관련주에 저희가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어제 또 불주사까지 포착이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상승 기대해 보면서 자세한 가격 전략 얘기는 멘토님의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잠시 후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2월 8일 목요일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4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양지수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피는 0.42% 오른 262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817.5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300억 전후의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가장 뜨거운 테마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는 페인트 관련주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루페인트가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 이름에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페인트 관련된 기업이고요. 또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가온칩스가 오늘장 대장주로 10%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6%, QIT와 퀄리타스 반도체 4%대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고 TSMC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1% 넘는 추가 강세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오늘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힘을 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 시장 초반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 주셨던 밀키트 종목이죠. 탑 엔지니어링, 탑을 갈 수 있을지 자세한 가격 전략과 기술적 분석 내용은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귀향길 내려가기 전 오늘 시장에서도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으로 저희는 수익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탑 엔지니어링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1.4% 정도 강세 보이면서 6,620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종가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 어제 불주사 효과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자세한 가격 전략 얘기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탑 엔지니어링의 불주사 캔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자, 그럼 네. 가격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탑 엔지니어링의 일봉 차트입니다. 네. 자, 탑 엔지니어링 전일 누가 봐도 뚜렷한 불주사 캔들의 발생 이후 금일 갭상승은 아니죠. 이 보합권의 출발로 지금 상승 탄력이 한 1.3%가량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좋습니다. 전일 들어온 매수세와 이제 불주사 캔들의 아직 이탈하지 않은 거래량 대비 추가적으로 여기서 거래량이 더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좀 상승 탄력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좀
좀 길게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 이전에 이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과거 이전 상승 탄력을 이끌어낸 이후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또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 여파가 조금 남아있지 않고 이 여파가 좀 끝나고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횡보를 좀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부진했던 움직임을 언제 좀 뚫고 돌파할 수가 있을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이 전일 불주사 캔들이 그런 이 탑 엔지니어링의 주가에 좀 하나의 상승 탄력이 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리고 이 불주사 캔들의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누가 봐도 단기적으로 좀 이런 뚜렷한 흔적들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어느 정도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내용이다 보니까 네. 자, 탑 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이 현재 1,1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자, 그 구간에서 지금 불주사 캔들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상승 탄력이 지금 거래량으로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지금 다시 이런 거래량이 숨길 수 없는 흔적으로 시가총액 대비 한 10% 정도 이렇게 또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구간에서는 이 불주사 윗꼬리를 거친 구간에서 분명 조정이 이 단기적으로 이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냈던 구간 사이에서 이미 물량을 소화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빠른 구간이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그 다음 날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장중 매수 가능 밴드 범위에 우리 그럼 대응 전략 어디까지 한번 바라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구간까지 한번 대응을 해볼 수가 있을까? 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단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6,650원 구간부터 시작해 현재 6,500원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손절 가능 우리가 손절 범위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잡고 출발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항상 이 불주사 캔들 그리고 이 상승 양봉에는 이 상승이 시작된 첫 시가 상승이 시작된 시가 구간이 바로 이 종목들의 이 상승 캔들의 매수세가 깨지느냐 혹은 깨지지 않느냐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6,000원 정도 우리가 잡아보면 될 것 같고 네. 아주 많이 6,0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5,700원 구간 그리고 5,250원 구간까지도 이 계단식으로 조금 이렇게 우하향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꼭 손절가는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좀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6,830원 구간 6,830원 구간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겠죠. 바로 이 불주사 윗꼬리 구간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은 과거 이전에 좀 저항이 나왔던 구간들을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그 2차 목표가는 앞에 단계적으로 한 7,200원 정도 구간까지도 조심스럽게 열려있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탑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 탑 엔지니어링도 이런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을 때 그 흔적을 숨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탑 엔지니어링 여기까지 가격 대응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탑 엔지니어링도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차트상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6,000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는 저희 6,380원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 멘토 혹시 6,830원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6,830원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 전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은 또 오늘 시장 가장 많은 관심 받고 있는 특징주들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가장 높은 종목 보시면 1위에 이렌시스, 2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종목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조금 더 앞당겨서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다. 사명이 삼성 로보틱스로 변경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삼성 그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감속기 제공한 이렌시스까지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위에 지금 에브리봇이 또 치고 올라왔는데 이러면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로봇 관련 테마에 힘이 쏠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멘토님 네. 관련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장 초반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로봇주들의 최근 이슈와 함께 가격 대응 전략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로봇주들에게 가장 굉장히 반가운 흐름인 거죠, 사실. 최근 들어서 삼성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확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수 자체를 좀 해버리겠다, 좀 앞당기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런 흐름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 탄력이 강했던 뭐 이레시스까지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은 지금 갭상승 음봉 형태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흘러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과거 이전에 조금 악성 매물들이라고 하죠. 과거 이전에 고점에 있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필요한 구간이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직관성이 있는 종목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들이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 상승 탄력을 좀 돌려 일으킬 만한 종목일까? 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조금 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켜볼 만한 상황이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61선 구간을 이탈을 하고 과거 이전에 주가가 이렇게 눌려 있었던 흐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61선 구간에서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갭이 발생했던 구간에서 61선 구간을 한번 메꾸러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61선 구간이 16만 7천 원 구간을 지지하지 못했을 경우 이 갭상승에 갭이 발생이 되었던 구간들을 다시 메꾸고 이탈을 할 경우는 다시 한번 부진한 패턴들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더 차분히 지켜보고 양봉으로 돌려나가는 자리 혹은 이 61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자리를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고 네. 그 이후에 대응해도 늦진 않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반대로 또 이레시스나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된 섹터들 내에서도 양봉을 좀 이끌어내면서 좀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레시스가 오늘 장중에 29.5% 지금 뭐 상한가까지 좀 알아 올렸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 상한가 탈락이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레시스가 지금 상한가를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 번 더 동일하게 좀 상승 탄력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이 상한가를 잠궜을 때 그 상승 에너지가 좀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대장주와 부대장주의 패턴들을 보고 좀 따라가는 전략도 어찌 보면 네네.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레시스가 갭이 발생된 이후에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조정을 거쳤던 물량들에 있어서 좀 윗꼬리를 좀 달고 움직이는 패턴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오늘 정도는 조금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에브리봇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리봇도 이런 패턴들과 비슷하게 삼성의 로봇 파트너 협력사, 뭐 에브리봇 하면 삼성 로봇 청소기의 첫 뭐 1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런 패턴들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사이익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패턴들이 지금 에브리봇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상승 탄력 이 위에 이 고점의 물량들이 없는 네. 사실 소활 매물들이 굳이 필요가 없는 에브리봇이 좀 더 탄력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너무 과열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에브리봇은 지금 현재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않나. 자, 이렇게 장 초반 로봇 관련주들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로봇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멘토님께서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우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살펴봐야겠죠. 작년 1월 한 달 정말 무서운 상승세가 기억에 남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후 삼성의 인수 얘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전해졌지만은 앞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갭을 메꾸고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갭 메꿔지고 양봉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감속기 메인 공급사로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이렌시스 역시나 오늘장 지금 상한가 도전에서 약간 밀려나는 모습이 보이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리봇 얘기까지 좀 이어가 보자면은 오히려 상방이 열려있는 에브리봇 상승 탄력
실력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라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으니까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설 연휴 앞두고 멘토님이 준비해 주셨던 복주머니에 담아온 밀키트 종목 얘기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주셨던 종목명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카메라 모듈 테스트 및 검사 장비를 주로 제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관련된 앞으로의 수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전달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및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항상 우리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부터 4일간 명절 연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이죠. 8시 30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